오늘은 임금 체계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계란 임금 지급 항목의 구성 내용이나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임금 체계의 구성을 보상 원칙이나 결정 기준 요소로 나누어 보면 생활보장의 원칙 하에 연공에 따른 연공주의의 임금 체계, 노동 대가의 원칙 하에 직무 내용 가치에 따른 직무급, 직무 수행 능력 가치에 따른 직능급, 성과 가치에 따른 성과주의 임금 체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임금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급이란 임금을 종업원의 근속연수 기준으로 차별 결정하는 제도로 근속연수,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속인적 요소로 개인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근속연수, 경력 등의 연공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체제로 숙련 상승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공급은 주로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정기 승급 제도를 채택하는 생활보장 성격이 강한 임금이며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신분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액이 일정하면 정액 승급형, 승급액이 증가하면 체증 승급형,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감소하는 S자형 등으로 구분합니다. 연공급은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장기 근속과 숙련도 증대 등의 효과가 있지만 능력 요소가 반영되지 못해 종업원의 사기 저하, 무사 안일한 태도, 소극적 근무 태도를 야기하고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전통적으로 연공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고령 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해소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어 임금 피크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의 연공급에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생산성에 맞춘 임금 조정과 고용 보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보장형,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거나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고용 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이나 퇴직 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습니다. 이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해고와 인건비 부담을 둘러싼 노사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인건비 부담이 있는 점,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임금 피크제의 경우, 일부 임금 피크제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고령화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임금 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에 직무 특성이나 성과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임금 피크제의 급여 및 고용유지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직무급이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인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직무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자격 수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능력이나 자격 수준에 맞는 직무를 맡고 있지 않으면 초과된 능력 등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직무급은 몇 개의 등급, 직급별로 임금률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개별 직무급이라 하면 개별 직무에 따라 각기 다른 임금률이 정해진 형태를 의미하며 직급별 단일 직무급이라 하면 각 직무들에 대한 직무평가의 평점을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여러 직급으로 분류하고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각 직급마다 하나의 임금률을 설정하는 유형입니다.
직급별 범위 직무급은 동일 직급 내의 직무에 대해 일정 범위의 임금률을 설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승급을 인정하여 임금에게 차이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직무급은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임금 격차가 유지가 가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유능한 인력 확보와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면이 있으며 장기 근속자의 저항감이 강하고 직무평가 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며 직무분석, 직무평가가 선행되고 합리적 인사평가 제도에 따른 직무중심 적정 배치, 자유로운 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급을 공평 타당한 임금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능급이란 능력주의 인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개념으로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능급은 동일 직능, 동일 임금 원칙을 취하며 직무 내용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이기에 직무 표준화, 직무 평가가 불필요하며 적정 배치도 꼭 필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공 관련 요소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공급과 타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직능급의 유형으로는 기본급 전액을 직능급으로 구성하는 단일형, 일부를 직능급, 나머지는 연공급이나 직무급을 혼합하는 병존형 직능급이 있으며 몇 가지 직급으로 등급화하는 직능 등급별 직능급, 개인마다 능력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개별 직능급, 하나의 직능 등급에 하나의 임금률을 설정하는 단일 임금률, 하나의 직능 등급에 임금액이 상하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범위 임금률이 있습니다. 직능급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실현할 수 있고 종업원에게 자기개발 의욕을 자극하고 임금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우수인재의 유인이나 유지가 가능케 합니다. 또한 연공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반면 직능의 파악과 평가를 잘못 운영할 경우에 연공급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능 자격 제도에 따른 인사 제도가 갖춰지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임금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